48시간 만에 한국의 노예가 된 사우디 승무원이 있습니다. 정을 알게 된 순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는 한국을 가장 가기 싫은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대체 48시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경멸하던 외국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한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담당 수석 승무원 자스민입니다. 리야드의 석유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특권층의 삶이 익숙했고 세계 최고급 호텔과 명품 샵들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늘 제약이 많았습니다.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려웠죠. 다행히 제 아버지는 진보적인 분이셨고 제가 승무원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집안에서 가사노동만 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남편이 세 번째 부인을 들이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비행 스케줄표를 받는 날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화려한 도시를 방문하게 될까? 밀라노의 패션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러나 이번 스케줄표는 달랐습니다. 런던, 두바이, 뉴욕, 그리고 서울이라니. 스케줄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8시간 체류 예정의 서울행. 왜 하필 서울인지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라면 도쿄나 상하이가 훨씬 낫잖아. 한국은 대체 뭐가 있다고? 크루 라운지에서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다른 노선과 바꿀 수 없는지 물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스민, 정말 운이 좋네. 나도 서울 가고 싶어 죽겠어. K-드라마 봐. 배우들 너무 멋있고 음식도 맛있어. 화장품 쇼핑은 필수야. 한국 제품들이 정말 대단해.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한류 이야기가 지겨웠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것이 과대평가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정말 한국 지겹다. 별것도 없는 작은 나라가 무슨 문화를 가졌다고 그래? 일본이 훨씬 세련됐고 중국은 대륙의 스케일이 있잖아. 한국은 너무 작고 문화도 없어 보여. 극도로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웃으며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했죠. 그 말이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굴던 그 표정들.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한국 드라마나 보고 환상에 빠진 거겠지.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유럽과 미국,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그저 48시간을 견뎌야 할 지루한 경유지일 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내심 깊은 불만과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2025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고작 2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승무원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임무를 마쳤지만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제 48시간의 체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한국, 뭐 별거 있겠어. 공항을 빠져나가려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공항 곳곳에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은 기본이고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죠. 특히한 안내 로봇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모국어인 아랍어로 인사하는 로봇을 보며 정말 미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 흔들렸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 곧 펼쳐졌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때 한 젊은 남성 직장인이 그 청소 아주머니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미소로 답하셨고 그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죠.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인사가 이상하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뒤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곧바로 공항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이 있을 텐데도 몇 분간 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해주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는 흥미로운 곳일지도,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막 발을 디딘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단지 첨단 기술과 작은 친절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게 동료들이 말하던 한국의 매력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동안 이 도시가 보여줄 모습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질서정연했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질서였어요.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보다 훨씬 조용하네. 택시 기사님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시더군요. 중동 승객을 많이 만나봤는지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도 건네셨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죠.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인사를 받다니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하는 한국 사이의 불일치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었죠. 강남의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로비로 들어서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스민님, 환영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도 놀라웠는데 아랍어로 인사까지 건네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제가 무슬림이라는 것까지 알았을까요? 사우디 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수준의 응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직원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스민님께서 사우디에서 오셨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자스민님. 작은 쪽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객실 안내서를 보니 배려층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머무는 6층은 특별히 소음이 적고 기도를 위한 조용한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무슬림 고객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내서에 근처 할랄 식당 정보와 기도 시간, 심지어 메카 방향까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슬림 손님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물론 사우디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배려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도 여성은 동반 남성에게 말을 걸거나 남성이 예약한 객실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걸까요?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호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받는 경험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냉소적인 생각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울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모국어로 인사하는 것, 종교적 필요를 이해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환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환대였죠. 제 이름 끝에 붙은 님이라는 호칭이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한국어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하고 제 문화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안내서를 펼쳐봤습니다. 호텔 주변 관광지와 맛집 정보가 있었어요. 그중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랬습니다. 자스민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지? 그 작은 호칭이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5월 13일, 파즈르 기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평온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다 보니 안내서에서 봤던 광장시장이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찼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말린 생선, 그리고 이름 모를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녹색 떡을 파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죠.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쑥 들어간 개떡이야. 한번 먹어볼래?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대충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떡 하나를 내밀며 먹어보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음식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더구나 무슬림으로서 할랄이 아닌 음식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손가락으로 식재료를 가리키며 채소, 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랄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할머니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녀 같아서 하나 줘야겠네.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 한 입 물었어요. 쑥의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 맛보는 식감과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시며 맛있지? 라고 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주신 거예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손녀 같다는 표현이 마음을 울렸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손님 한 대는 중요한 문화이지만 이건 조금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에게 손녀라 부를지라도 실제로는 그 가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야 하죠. 하지만 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하나를 더 건네시며 가방에 넣어가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을 받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인 이분이 만든 떡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죠. 옆에 있던 여성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낯선 이에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나누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정서였나 봅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려 할 때 할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다른 가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시장 구경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낯선 이의 친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먹거리, 옷가게, 그릇가게. 할머니는 각 상점 주인들에게 저를 소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쉬어가자며 작은 찻집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사우디에서 건설 일을 했었다고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특별히 반가워하신 거예요. 중동에서 온 손님은 처음이라고. 할머니와 저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왜 저를 손녀 같다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다음 일정이 있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더 맛있는 한국 음식 해줄게. 가방 속 개떡의 향기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화려한 K-팝도 멋진 드라마도 아닌 평범한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정. 그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개떡 하나에 담긴 마음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을 확인해 보니 지하철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안내판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에 올랐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경 일부 회사원들의 퇴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짧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 광경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던 대도시의 지하철은 각자 도생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행동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했고 청년은 괜찮아요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가 말했던 한국의 매력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배려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이 된 나라. 제 옆에 서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나요?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우리 문화니까요. 당연한 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노인 공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모습은 색달랐어요. 지하철은 여러 역을 지나며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곧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도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전용 구역이 있음에도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서는 임신한 여성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지도를 들고 혼란스러워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자신의 목적지를 뒤로 미루고 그를 역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잠시 후 제 앞에 노약자석이 비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으려다가 문득 망설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지금 노약자분이 안 계시니까요.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배려의 신호들이 오갔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는 몸짓, 소리를 최소화하는 행동, 길을 양보하는 제스처, 개인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배려를 우선시하는 문화. 그것이 서울 지하철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면서도 그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영웅적 행동도 아니었고 거창한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양보하는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의 번화가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자리 양보라는 단순한 행동이 주는 의미, 그것은 단지 노인에 대한 공경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성이 이곳에서는 동등한 존중을 받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여성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철이 들듯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서울은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일상에 스며든 배려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죠.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깨끗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힘, 낯선 사람을 돕는 당연함,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존중.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당연한 배려였습니다. 오후 3시쯤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할랄 음식을 찾기 힘들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받은 안내서가 생각났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을 개조한 듯한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며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랄 고기로 준비된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고추장을 조금 넣고 재료들을 섞어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옆에 놓인 생채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쌈이라고 해요. 비빔밥을 이렇게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직원은 직접 쌈을 싸서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이건 덜 매워요. 외국인 분들은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정이에요. 마음이 가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개떡에서 느낀 그 감정이 여기서도 느껴졌어요. 좀 더 알고 싶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이 뭐예요? 직원은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정은 내가 혼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도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이었어요. 처음 봤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챙겨주는 이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혼자라는 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남편, 아버지, 형제가 없는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그것이 정의 본질일까요? 사우디에서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만 그런 연결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연결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작은 컵에 담긴 차를 내왔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서로 부딪히면 사과하는 사람들,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돕는 사람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직원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세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근처 명소에 대해 물었고 직원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 앱을 열어 직접 경로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 휴대폰에 한국어로 목적지를 써주어 혹시 길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들르세요. 도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고객 서비스를 넘어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친절이 너무 과한 나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친절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째 날, 저는 그들의 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음식을 나누고 길을 안내하고 쌈을 싸주는 작은 행동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정의 문화가 이제는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안도감마저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연결됨, 인정받음, 배려받음. 그리고 한국의 정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적 응답인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 6시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 이상의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입로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음료수, 과자,
도시락,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어 선택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찾으세요? 영어로 물어보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콜릿 맛을 좋아한다고 하자 추천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의 추천으로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향했는데 한국 돈에 익숙지 않아 어떤 지폐를 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동전을 이리저리 맞춰보는데 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초조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전을 맞추기 어려웠죠. 그때 그 남성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끄러운 마음에 수줍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전의 가치를 설명해 주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주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 가면 저도 항상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것도 정의 일부인가 봅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시장 할머니, 지하철의 청년, 식당 직원, 그리고 방금 전 편의점에서의 낯선 도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의 실타래였습니다. 그 실타래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묶고 있었죠. 공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공유했습니다. 호텔까지 멀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녀의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요.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요.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동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저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우디의 현실, 특히 여성들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고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야 여성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변화에 대해서요. 그녀는 놀라움과 공감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정말 부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자유로움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듯이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매 순간 느껴지는 정의 존재.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자유와 독립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연결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강하다는 진리를 한국의 정문화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아침에 만났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스민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제 얼굴을 기억하고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 경험에 관심을 보여주는 이 작은 행동, 이것 역시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 실타래는 이제 저까지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인 5월 14일, 저는 일찍 일어나 파지르 기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도시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광지로 유명한 한국 전통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종로에 있는 오래된 한옥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100년 된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곳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무 향과 은은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옥 특유의 나무 구조와 마루, 그리고 낮은 좌식 테이블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저에게 직원은 번역 앱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아랍어로 번역해 소통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조금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추천 메뉴는 한정식이라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코스 요리였어요. 할랄 대체 메뉴가 있다는 점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각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해주며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싶어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말없이 직원이 따뜻한 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중동분들은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선호하시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배려의 본능.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식사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듯했어요. 가족 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자신들의 반찬 중 하나를 권했습니다. Try this. Very good.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권유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맛보았어요. 신기하게도 낯선 음식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연세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한국 전통 차예요. 사우디에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멀리서 온 손님이라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국의 좋은 기억을 가져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경험한 서울의 모습들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마음이 어느새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였구나. 배려가 습관이 된 나라. 이제야 동료들이 말했던 한국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일상에 스며든 배려와 정이었어요.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문화.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으로서 항상 속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딜 가든 남성의 허락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혼자 여행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 질서 속에 담긴 배려를, 바쁜 걸음 속에 숨겨진 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연결됨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함께함의 가치, 배려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 이 깨달음은 단지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이런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5월 15일 아침, 귀국을 준비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서 감동했습니다. 기사님은 후방 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오세요. 두 나라 말을 섞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기사님이 외국인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시려는 그 노력, 그것 역시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을 기념할 작은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품들 중에서 전통 문양의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세점을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첫날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도착 첫날 한 청년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죠.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 잠시 스쳐간 외국인을 기억해 주셨다니 그것도 정이었나 봅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요? 멋진 나라죠.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때 사우디에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우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함이 다른 이의 친절함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아름다운 순환.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작은 초콜릿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지만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을 그 아주머니가 제게는 한국의 정신을 체현한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출국장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곧 이륙할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아. 48시간 전 한국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도착했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따뜻한 정이 흐르는 나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기념품은 단순한 소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정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48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호텔에서의 종교적 배려, 시장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의 의미, 편의점에서의 작은 도움들, 그리고 방금 전 만난 청소 아주머니.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 안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인간관계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지난 이틀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 그리고 다시 만난 청소 아주머니.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 위를 날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8시간을 되새겨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면세점에서 산 전통 문양 열쇠고리를 꺼내 손 안에서 굴려봤습니다.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정신, 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자스민, 한국 어땠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출발 전에 했던 불평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야.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변화가 갑작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야. 사람이 먼저인 마음가짐이야.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그 안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동료에게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봇들과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청년의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의 의미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 왜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한지.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였어. 정이라는 것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야. 동료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가자.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노트북을 꺼내 한국어 공부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조금이라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특히 감사합니다와 정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서울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특히 정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 도중 식사 서비스를 하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 배운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고 더 친절하게 대응하고 작은 문제도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동료가 이 변화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자스민,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과 리야드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두 도시 모두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의 문화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풀었습니다. 전통 문양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스케줄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노선에 더 자주 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서울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정의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놀라워했고 몇몇은 제 다음 한국 방문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대사가 되어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문화적 이해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제 선택이었고 휴가를 내어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시장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 문화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의 짧은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문화적 편견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가진 곳, 그리고 제가 다시 찾아가고 싶은 목적지였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비행 스케줄표에서 서울이 보인다면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자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스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호텔 직원의 자스민님, 시장 할머니의 개떡 한 조각,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다르게 보는 창문이 됩니다. 자스민은 이제 한국의 정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대사가 되었고, 우리의 문화적 가치는 국경을 넘어 퍼져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정의 순간들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